내 가족인 피디님이 고시원을 하는데 내가 딱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전 이걸 대답할 거예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 이런 거 아무나 못하겠지, 이런 오프닝. 진짜 짜증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진짜. 웃겨. 어제 제주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라는 게 쉬는 거긴 하지만 사실 더 고되잖아요. 쉬고 일하려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방송 2개 하고 부랴부랴 여러분 만나려고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신축, 그러니까 상가주택 신축 때문에 이런 컨텐츠 올리고 또 바로 직전에는 파티룸 관련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막 엄청 재밌게 파티룸 인테리어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엄청 재밌게 시공사 투어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내용을 담고 싶은데 야, 이러다가 우리 고시원 구독자분들 다 떠나면 어떡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오늘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고시원 컨텐츠 진짜 찐 정보를 풀어드리자. 정말 진짜 좋은 정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시원을 해야 되는데 알려줄 게 한 개가 딱 있으면 어떤 걸 알려주실 거죠? 내 가족인 피디님이 고시원을 하는데 내가 딱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전 이걸 대답할 거예요. 그걸 오늘 컨텐츠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 고시원 사업할 거야 작정하고 부동산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 매물 정보 주잖아요. 그 매물 정보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는 진짜 수익 높은 좋은 매물을 잡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한다고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엄청난 사기를 당한다고. 순이익이 800일 했는데 까보니까 500밖에 안 돼. 알고 봤더니 막 내가 받은 브리핑이랑 다 달라. 그래서 부동산에서 받은 매물 브리핑을 요모조모 파헤쳐서 정확하게 보는 법, 그리고 부족한 거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집중하라고! 집중. 제가 이 부분쯤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으면 이렇게 받아요. 부동산마다 브리핑을 하는 그 스타일, 형식은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원장님이 이렇게 써줘요. 부동산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뭐 얼마에 내놓으실지, 그리고 방 개수나 순이익 나는 거, 매출 나는 거 좀 적어주세요 하면 현재 있는 원장이 그걸 다 적고 부동산에 이제 문자 전송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토스해서 예비 매수자분들에게 이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손님들에게.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부동산에서 중간에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하면 안 되고 양도자한테 이거 부족한데 이거 더 채워주세요, 이거는 정보가 약간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작업을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부동산을 만나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 많이 난다고 해서 갔는데 까봤더니 순이익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까봤을 때 그거를 또 알아보는 힘이 필요한데, 해나경 고시원 클래스에 오시면 그걸 다 배우지만 만약에 내가 뭔 모른다? 까도 몰라. 까도 순이익이 원래는 600밖에 안 나오는데 800이라고 그렇게 약간 뻥튀기를 한 거를 내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장사하고 왔더니 이거 왜 이러지? 왜 계산에 안 맞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보통은 주소가 나오고 고시원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디테일한 주소와 고시원 이름은 공유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단체방 같은 데서 돌렸을 때 이게 약간 다른 그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작업하고 약간 막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고춧가루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고시원 창업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디테일한 주소는 빼놓고 이제 공유를 하고, 개인으로 부동산하고 개인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이제 주소는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영등포구 신길동 뭐 땡땡 고시원에서 합 2억 8천, 그러면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4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가상의 매물이에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상하게 450만 원에서 부보, 부별 이렇게 써주면 계산이 좋겠죠.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별은 부가세 별도고
포함하고 부포는 부가세 포함, 부관포는 부가세 관리비 포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만 원에서 45만 원의 지출을 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출이라는 얘기는 내가 순이익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원룸 방 개수가 나와요. 원룸 30개, 방 사이즈 큼 하고 순이익 뭐 600만 원. 정말 이 정도만 브리핑하는 부동산도 많아요. 그럼 이거 믿고 가면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뭐 빠졌어요? 저도 수업할 때 제가 브리핑 받은 샘플을 여러 개를 가져오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자, 이걸로만 이제 임장 가면 되나요? 우리 뭘 더 확인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많이 못 하세요. 우리 뭘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에는 외창, 내창의 비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창 비율이 70%야. 그러면 엑스 타기 너무 힘들잖아요. 방 채우기도 힘들잖아요. 외창, 내창 비율 알아야 되고요. 방 30개 하고 딱 끝나요. 우리 뭐 물어봐야 돼요? 혹시 창고로 쓰거나 총무실로 쓰는 방이 있나요? 사무실로 쓰는 방이 있나요? 그거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 개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수십 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40개라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2개가 스프링클러 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개는 절대 방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방처럼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지만 방으로 할 수 없어서 총무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방 개수 정확하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방값을 받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순이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뭐 봐야 돼요? 매출을 봐야죠. 혹은 방 가격을 봐야죠. 자, 그러면 방 30개입니다. 어쩌라고. 방 가격을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매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시원이 천편일률적으로 방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방 사이즈도 달라, 형태도 달라, 혼합룸이면 뭐 미니에, 샤워룸에, 원룸에, 외창에, 내창에 복잡해요. 방 사이즈마다 가격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방 가격을 일일이 다 알려달라고 하기에는 브리핑 받으면 쓰는 사람도 헷갈리고 받는 사람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총 매출을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곳은 방 가격이 40에서 50 이렇게 알려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한 45만 원 평균값으로 잡아야 되겠다. 안 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0개인 게 거의 한 80%고 50이나 40만 원 후반대인 게 2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방 가격도 이제 중요하지만 총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이익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양도인이요, 수익을 조금 부풀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요즘 같은 때 난방비 안 나오고 전기세 안 나오고 수익 그냥 제일 많이 나올 때 약간 그때를 뻥튀기 하고 막 어떤 집들은 전입신고만 한 방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막 수익에 얹어가지고 최대치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이익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아셨죠? 총 매출 확인해야 되고요. 순이익 확인해야 되고요. 방가격이 복잡하면 매출, 외창, 내창, 비율, 그리고 정확한 운영할 수 있는 방 개수.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빙고. 맞아요. 지금 공실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공부가 아주 잘 되신 거예요. 공실을 알아야 순이익을 내죠. 그죠? 현재 지금 시점에 공실 있는 만큼. 근데 팔 때쯤 공실은 최소한의 개수일 거예요. 이제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내가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평소보다 공실이 없게끔 좀 적은 가격, 저렴하게 방을 채우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생각보다 입지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데 공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덜컥 저 이거 안 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히 입지가 정말 수요가 많은 곳인지 그 주변 고시원의 전화, 공실 여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고시원에 공실이 좀 없어. 장사가 잘 돼. 근데 여기는 좀 공실이 많아. 그러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마음이 떠서 이미 뭐 물건도 내놨겠다.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손님 채우고 너
넣고 이런 게 신경 쓰기 싫어서 아이 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잡으면 좋죠. 그러니까 물건이 매물이 안 좋아서 공실이 아니라 원장이 마음이 떠서 관리가 안 돼서 나온 공실, 이런 거는 땡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나경님 공실 많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스펙에, 그죠? 비슷한 주변에 있는 비슷한 컨디션, 이런 고시원을 전화를 다 둘러보고 공실 여부를 체크를 했을 때 거의 없다 싶으면 이런 건 개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셔야 될 게 운영 기간도 좀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짧으면 혹시 매물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아니면 권리금 장사를 너무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 전에도 뭐 3개월 단위, 뭐 2개월 단위로 갑자기 사람이 한 3, 4명 바뀌었다.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매물이 있는 빌딩이나 건물의 관리인분들 혹은 다른 세입자분들 뭐 슬쩍슬쩍, 이것도 제가 영상에 다 담았어요. 보시면 나와요. 카테고리 고시원 창업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임대인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방 개수 곱하기 방값 빼기 공실 빼기 월세 부가세 관리비 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김치 라면 뭐 세제 이런 거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 빼고 나서 남아있는 순이익으로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고를 할지 아니야 스탑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제가 해나경 그 클래스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브리핑 받았을 때는 무조건 막 찾아가면 지금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질 오네, 사람 오네, 그럼 나 권리금 안 깎아줄래, 오히려 더 올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기보다 내가 정확히 부동산에 물어봐서 궁금한 점 다 찾아보고 순이익 내서 실제 브리핑하고 이상 없거나 괜찮으면 그때 임장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게 되면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포인트, 지금 영상 보신 걸로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에 부합하게 부족한 부분은 꼭 물어보시고 내 매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피디님의 어여쁜 여친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밥 먹으러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사주려고요. 어떻게 목소리라도 좀 들려줘. 좋아.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데이트하게 이만 빠져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나경 채널에서 제가 이제 고시원을, 일단 메인이니까 여러분 고시원 얘기 제일 많이 할 거고요. 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신축 사업 상가주택 짓는 거랑 1년짜리 프로젝트랑,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게 변해가고 있는 홍대 입구역에 있는 저희 파티룸, 그것도 좀 얘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고루 다 예쁘게 좀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